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잘러 장PB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씨의 프로덕트 레터 쓰는 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시현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그래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우리 그 나혼부를 왜 구독해야 되는지, 나혼부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고 있는 채널인지를 소개하는 되게 재밌는 컨텐츠를 하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출연해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찍었고, 저의 그 일잘러 장필 채널에 그 컨텐츠를 올리면은 나혼부가 한번 떡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재밌고 전 진짜 유용하게 컨텐츠 잘 뽑혔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위스키 맞죠? 예, 그 네. 위스키 마시면서 약간 낮술 대담회 같은 형식으로 했었어요. 네. 저희 나름대로 편한 분위기에서 제 촬영을 네. 잘 진행했고, 솔직한 이야기 많이 담았는데, 이런저런 얘기 많이 있으니까 한번 구독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또 제가 나오면은 나온부 커뮤니티에도 올려가지고 저희 나온부 구독자님들에게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커리어 이야기랑 인생에 대한 얘기까지도 좀 담았습니다. 네.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시현님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희가 사실 이틀 전에 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황을 저희끼리 궁금하진 않지만 저는 요즘에 요즘에 몸을 고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 네, 저번에 무릎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몸이 장난이 아니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골반 다 틀어져 있고 허리랑 그렇게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냐 하는데 이제 아주 다행히도 제가 도수치를 좀 많이 받아봤는데 네. 이번 선생님이 진짜 잘하세요. 음. 그래서 그분한테 운동 되게 열심히 배우고 제 안에 있는 그 쓰이지 않았던 근육을 하나씩 발견을 해 나가는 중인데 역시 그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웨이트만 엄청 오래 했거든요. 근데 웨이트를 그렇게 오래 하면 몸이 망가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거를 루틴이 어떻게 돼요? 저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냥 네. 헬스장 가서 정말요? 네, 거의 매일 운동을 하는데 네. 그게 근육 운동만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오래 해가지고 지금 몸이 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가나 스트레칭 위주로 좀 근육 운동을 좀 제외하고 네. 그쪽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교훈들이 있네요. 역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돈을 내고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된다. 우리 1인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인사이트. 제가 요즘 굉장히 명언충이자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진심이 된 강사가 돼가지고 뭐든지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조씨님은 어떠셨습니까? 한 주 동안? 저는 지난주에 그 척추가 너무 아파서 그 지압소를 갔습니다. 아니, 다들 환자들이구만. 네, 약간 몸이 안 좋아요. 근데 갔는데 엄청 아팠는데 그걸 하고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서서히 망가져가는 것도 확실히 저도 느껴져가지고 현대인의 질병이죠. 네,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좀 검색을 좀 했고 모르겠습니다. 저 주변에 검도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예전부터 약간 그런 걸 좀 동경해 왔어요. 약간 정신을 무장하고 내 집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동경해 와서 제다이 같은 뭐 그런 거. 좀 잘 어울리신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저 같은 멜랑콜리한 사람한테 좀 되게 어울리는 그런 운동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회사 나오고 딱 그 운동 시간을 제일 먼저 없애고 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되게 투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가 사업하고 딱 정해진 월급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운동 시간부터 날리고 그 시간에 일하고 했었는데 이것도 그렇죠. 일종의 장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좀 투자해야 되는 게 제 건강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두 형님들은 또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느끼는 게 이게 얼마나 차이 뭐냐면 났다고? 사실 나이 들어가지고 운동을 필요하게 된 거지. 예. 어렸을 때는 제 생각에는 안 해도 돼요. 네. 네. 근데 나이 들었다고 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30대 이제 중후반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뇌가 돌려면 네.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네.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무조건 30분씩은 걷고는 있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래도 좀 부족해요, 이제. 그렇군요. 다들 우리 건강부터 잘 찾고 저희 구독자님들도 대부분 30대 분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그럼 화이팅. 오늘 컨텐츠를 오늘 발제자인 시연님이 간단하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알리 압달이라고 하는 영국에 살고 있고 의사 출신 유튜버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매우 혼자서
모든 걸 거의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할 여정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레퍼런스인 것 같아서 이분을 가져왔고, 이분의 생애를 천천히 다루면서 언제 어떻게 100만 달러를 달성하게 됐는지의 이야기가 이제 중심축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12개의 수익 모델을 공개해놨는데 그거를 하나씩 좀 뜯어보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분은 배움에 엄청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배움이 어느 정도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 알리압달은 저희 생산성이나 이런 지식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은 내용도 형식도 정말 많이 참고하는 유명 크리에이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싶었는데 오늘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 알리압달 어떤 분이시죠? 맞아요. 오늘은 이제 좀 천천히, 저희가 이때까지 너무 정보를 많이 때려 박았으니까 오늘 저는 이거 그냥 대본 정보량 엄청 많구만 이거. 엄청 많죠? 근데 좀 더 재미있게 아, 예, 뭔가 알겠습니다. 스토리를 조금 가미하면서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분 어떤 분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분 의사라고 했잖아요. 부모님도 의사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뭔가 환경이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열정이 넘쳤던 이유는 진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다는 그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이 달성해 나가는지, 그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간을 줄여 나가는지, 그런 게 좀 오늘의 콘텐츠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저도 이 점 때문에 이분을 다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리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관심이 너무 많으신 분이셔가지고. 맞아요. 네. 이게 유튜브 보면서도 다 드러나거든요. 하면은. 근데 그것 때문에 저도 뉴스레터에서 좀 다루고 싶었던 주제였었기도 했었습니다. 네. 의사라는 또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뭔가 이런 크리에이터, 프리랜서의 삶을 선택한 것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네. 이분이 의사를 그만둔 이유는 진짜 돈을 더 빨리 벌기 위해서 그만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고, 이분 진짜 약간 잘 살고 싶다는 그 욕구가 그득그득한데, 이 되게 순진해 보이는 외모와는 다르게 약간 뭐랄까요, 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야 되나? 가슴에 불꽃이 있어요. 네, 진짜 이 사람은. 불꽃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분한테 제일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17살 때 읽었던 팀 페리스의 책이죠.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한국 제목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책인데, 여기서부터 엄청난 감명을 받은 걸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팀 페리스한테 영원한 빚을 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은 이제 65살에 은퇴를 하고 뭔가 해변에서 그냥 탱자탱자 하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모 세대의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경제적 자유의 형태,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형태를 그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하게 될지를 되게 많이 그렸다고 했고, 그리고 이 책에 의하면 20대 때부터 100만 장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종류의 성공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대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에 이제 완전히 꽂혔던 것은 20대 때 100만 달러를 벌고 싶다. 이거 하나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100만 달러 벌 수 있을까? 이걸로 완전히 그냥 원웨이로 가는 그런 여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겠어요. 진짜. 좋습니다. 그럼 이 알리압달의 100만 달러를 향한 여정, 처음부터 이 라이프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네.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얘기할 거리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오늘은 좀 편하게 대화하는 형태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달랐던 거는 13살 때부터 외주를 시작을 했어요. 와, 진짜 남다르다. 네네. 이분은 그러니까 코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웹디자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거죠. 내가 웹디자인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에이전시, 13살인데 에이전시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요. 올려가지고 했는데 한 5에서 10달러 정도 되는 그런 일감들을 수주를 해서 그때부터 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코딩도 하고 개발도 하고 뭐 디자인도 하고 뭔가 일거리를 구하는데 뭔가 시간 썼다고 합니다. 13살 그러니까 때부터. 우리나라로 따지면 13살 때부터 크몬 같은 걸 했다. 이런 거죠. 네. 대단합니다. 맞죠. 근데 네, 아마 난놈이었네요. 네. 그쵸. 완전 좀 달랐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것도 네. 근데 이런 기업가 정신 있는 친구들 정말 어릴 때 가끔 있긴 있었어요. 맞아요. 뭐 만화책 빌려주는 그런 거 하는 친구도 있었고, 뭐 맞아요. 저희도 제 친구 중에서 한 명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었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친구들이 맞아요. 그런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길러주는 방식으로 그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들 지금은 그냥 회사 잘 다니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커져 나가는지 그런
그런 얘기도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이런 걸 보면 좀 타고났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뛰어난 지능을 타고났다 그런 게 아니라 마인드셋이죠. 맞아. 그냥 뭔가 열정이 그냥 맞아요. 샘솟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애초에. 제가 14살 때, 5살 때도 제 친구들 집에 가면 하드디스크를 파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게임 자료 같은 거를 불법 복제해가지고 하긴 이제 그런 CD 사람 구워서 있었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네, CD 옛날에 굽는 거 맞아. 그런 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500원씩 맞아요. 막 받아가지고 당시에.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구매했었던 기억이 음. 납니다. 물론 그 당시엔 모르죠. 그게 좋은지 나쁜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그리고 저희 좀 약간 좀 너무 틀딱 같은 얘기지만 저는 어렸을 때 약간 자료 웹사이트 같은 거를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저 15살, 16살 때도.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웹 디자인을 저도 좀 했었고 그걸 통해서 광고 같은 걸 붙이고 막 돈을 벌었던 기억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세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기말? 무슨 말? 그때 뭔가 그 나오늘이 이런 거 했던 거 아니에요? 띠띠띠띠 이렇게 아, ADS에도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진짜 천리안 시기 아니에요, 몇 살로 천리안? 보는 거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90년대가 얘기인 거고 네. 그건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당시에 한창 드림위즈라는 사이트가 떴을 때 알죠. 네, 그 나무 웹 에디터라든가 맞아, 이런 걸로 맞아. 만들었던 국룰이죠. 시절이 나무 있었습니다. 웹에도. 네, 그래서 드림위즈는 또 드림위즈가 맞나요? 드림위버였나요? 드림위버. 죄송합니다. 드림위즈 지금 최근에 잘 나가시는 분이 또 있거든요. CEO분 아. 예전 그 유튜버로서 그분에게 죄송합니다. 드림위버입니다. 드림위버. 네. 네, 한국의 알리압달 그 조시킴의 지금 초반부를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신 거고요. 일단 다시 알리압달로 난 돌아가시죠. 백만장자 네네네. 못 됐네.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웹사이트 외주를 했고 두 번째 이제 이분이 열었던 사업이라 할게 알바인데요. 14살 때부터는 과외를 했거든요. 이분 뭐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14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개인 과외를 해요. 그래서 과외로 이제 돈을 벌겠다라고 하고 첫 번째는 이제 4파운드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시급으로. 그리고 점점점 높여가지고 시급 15파운드 정도까지 올렸는데 15파운드 하면 한국 돈으로는 한 2만 원 좀 넘죠. 2만 원 중반 정도 되는 돈인데 그래서 이분이 한 달에 이제 360파운드를 번 적이 있을 때 자기가 진짜 되게 부자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되게 강렬한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게 바로 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이분이 이제 19살 때 아마 의대를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 나이니까 20살이겠죠. 아, 네, 의대 진학을 바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과외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대를 가는 방법에 대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우와. 그래서 사이트를 만드는 게 식스메드라는 사이트고요. 이게 사업체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진화가. 지금도 있어요, 이거. 오, 그래요? 네. 지금 근데 영업을 하나요? 네, 합니다. 이분이 그러면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분이 모델로 있어요. 그리고 얘기도 해요.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알려주겠다 이런 것들을. 우와, 대단합니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의대에 진학하는 방법이라든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교육 서비스이고 네. 이분이 1학년 때 이제 매출이 1만 파운드, 2학년 때는 8만 파운드, 이제 3학년 때는 15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이게 얼마죠? 근데? 이게 한 2억쯤 되죠. 15만 파운드면 2억 좀 넘죠. 그래서 조금씩 계속 올려갔는데 수익률은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부터는 이제 4만에서 5만 파운드 정도를 집에 가져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수익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과외니까 마진율이 거의 100%에 가까울 텐데 왜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사람 모아서 한 거죠. 아, 그런 거군요. 네네네. 네. 그때부터 이제 과외 중개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의대 공부도 바빴을 텐데 사업도 하고 대단합니다. 근데 너무 대단한 포인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분은 의대 공부를 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전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국내에서도 약학대학 관련해서 과외 플랫폼 여시는 분을 제가 그 디스커이어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대단하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분도. 그러니까 대학교 진학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수요가 은근히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만 가는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좀 많이 성장시켰던 그런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언페어한 어드밴티지를 사업적으로 잘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그 말이 생각해요. 진짜 맞네요. 네, 불공정할 정도로 우위에 있는 분야 이거죠. 네. 감각이 좋네요.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네, 그렇게 자기 결국 이제 알게 된 거죠. 뭐냐면 20대 때 자기는 20대 때 백만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의사도 30대가 되면 백만장자가 된대요.
당연하게 되겠죠. 100만장자라고 하면 지금 어차피 12억 정도니까 30대 때 이룰 수 있는데 20대 때까지 당기고 싶다라는 그 강렬한 열망이 계속 있었고 그러면 사업 말고는 답이 없다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의대를 가본 그 경험 자체를 이제 판매하는 것부터 해서 사업화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대가 싫었다는 건 아닌데 의사 일이 힘들기도 했고 그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것이 자신의 미래에 뭔가 있다는 게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되게 특이한 사고방식일 수도 있다고 느낄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왜냐하면 의사라는 게 정말 안정적이고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 맞아요. 알잖아요. 너무 부러워하고 또 국내에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10대는 의대 진학 그 붐이 계속 더 심화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미래는 결국은 의대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10대들이 그런 문화가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미미미누 채널을 보면서 알았어요. 근데 다 약간 비슷하게 사고하는 거죠.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뭔가 약간 좀 공무원을 좀 대체하는 듯한 느낌으로 의사를 좀 선망하는 쪽의 문화가 퍼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다른 쪽으로 사고를 해버렸다라는 게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업가적인 어떤 기질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뭔가 이런 농업적 근면성을 가지고 하나의 일을 꾸준히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다이나믹한 모험을 즐기고 싶은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알리아답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뭔가 안정적으로 주어진 일을 잘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공무원이나 뭐 되기는 어렵지만 의사 같은 걸 선택을 하고 선망하는 것 같은데요. 알리압달은 어쨌든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되게 좋은 롤모델이고 심지어는 의사까지 했는데 그걸 내버리고 왔으니까 뭔가 그 다른 삶을 희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좋은 롤모델이자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의 사고 과정과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얼마 버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비즈니스 모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서비스 비즈니스입니다. 이건 에이전시고요. 본인이 했던 13살 때부터 했던 일을 서비스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뭐 배관공도 있고 회계사, 변호사, 그러니까 의사도 그렇죠. 이제 서비스 자체를 자기의 시간을 써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이 있다. 이게 가장 난이도가 낮기도 하고 뭔가 확실하게 돈을 빨리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맞아요. 에이전시가 사실 일이 빨리 들어오고 금방 빨리 돈을 벌 수 있는데 내 노동이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맹점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프로덕트 비즈니스, 제품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물건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는 소위 말하는 그냥 그런 물건 제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대학에서 그 식스매드라는 그 사이트 만들었잖아요. 이걸 제품 비즈니스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시간을 조금씩 위임하기 시작한 것을 이제 서비스를 제품화한다? 약간 그런 관점에서 제품 비즈니스라고 표현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콘텐츠 비즈니스인데요. 지금 이제 알리압달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콘텐츠 작업들인 거죠. 이 당시에는 유튜브 채널로 하는 이유는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1번이었던 것 같고, 그럼 콘텐츠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걸 고민하는 그 작업이 이제 콘텐츠 비즈니스라고 이제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언제부터 유튜브 했어요? 23살 때부터 유튜브를 했는데 결국에 근데 이거 3개 다 해야 된다고 하긴 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이유도 두 번째 자신의 비즈니스였던 그 식스매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의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공부법 같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시험 잘 치는 방법 뭐 이런 얘기들. 처음에는 그걸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의과대학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자, 그 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브이로그 형태로 열심히 아주 올렸습니다. 알리압달이 지적한 대로 진짜 서비스 비즈니스, 제품 비즈니스, 콘텐츠 비즈니스 요즘 웬만한 기업들 1인들 다 이렇게 3가지를 다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너무 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얘기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로 시작해서 어쨌든 내 상품도 판매하고
그 좀 작은 규모의 상품도 판매하고 더 높여서는 좀 컨설팅 비즈니스 같이 해가지고 서비스 비즈니스도 판매하고 현재 있는 1인 창업 모델을 이분은 그냥 일찍부터 한 그렇죠.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근데 되겠네요. 사람마다 뭐부터 시작하는지는 우리가 해보니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네.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다 하게 하는 방식으로 좀 맞아요.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필수입니다, 필수. 네. 이거 안 할 이유가 없기도 한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타임라인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음. 제가 이 분의 나이나 어떻게 이걸 병행했는지가 너무 좀 머리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일단 지금 2024년도에는 이분 30이거든요. 만이니까 31, 2 정도 되셨을 것 같고 2013년도 지금부터 11년 전에 이제 의대 진학을 하고요. 그리고 4년 뒤에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23살 때. 근데 이때가 의대 진학 중이었기도 했고 의대가 끝나고 의사로 이제 본업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좀 맞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 졸업 및 의사 3년차 때까지가 이제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그리고 2021년도에는 3년차 의사직을 그만두고 풀타임 유튜버로 전환을 한 지 이제 몇 년 됐죠? 한 4년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알렵달이 젊군요. 그리고 젊죠. 유튜브 한 지 얼마 안 됐네요. 부럽습니다. 유튜브 한지 부럽다. 6년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530만 구독자가 이렇게 좀 그리고 대단하네. 이런 주제로 약간 그 지식적인 걸로 530만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아마 1등이긴 할 거예요. 1위가 맞는 것 예, 같아요. 예. 네. 어쨌든 이 거대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엄청나게 이 유능한 이 젊은이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드릴다운 해보면서 1인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로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롤모델로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네. 이 알리압달의 비즈니스 모델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함으로써 거의 이제 분화가 되고 좀 더 정의가 명확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되게 재밌게 그리고 좋게 제가 봤던 포인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콘텐츠 비즈니스라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할 때 광고로 잡았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콘텐츠 비즈니스를 광고를 위한 콘텐츠를 만든다는 생각을 사실 저는 별로 안 하고 만들긴 했어요. 이걸 통해서 제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목적이긴 했는데 여기는 그 광고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애드센스잖아요. 근데 이걸 좀 메인으로 처음에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2017년도에 채널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도 이미 의대생이었긴 한데 1년에 65개의 동영상을 제작을 했고 반성합니다. 예. 그렇죠. 한 주에 하나 이상인 거죠. 구독자는 16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수익은 1000명이 넘어야지 수익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2달러 정도였다고 해요. 정상입니다. 네. 그렇죠. 정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018년도부터는 좀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2018년 절반이 이제 의대에 있던 생활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본업으로 의사가 됐던 건데 그럼에도 85개의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엄청난 허슬러였네요 이분. 네. 엄청나네요, 진짜 이분. 네. 정말 잘 될 사람은 떡잎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2년 만에 12.5만이 돼버렸네요. 구독자가. 그러니까요. 네네. 네. 와우. 그 수익은 이제 16,000달러가 됐죠. 그렇죠. 한 2천만 원 정도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10만 구독자 된다고 해서 여러분 막 금방 막 그렇게 부자지 않아요.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이것도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온 거죠. 이것도 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각 맞아요. 조회수가 잘 나왔나 봐요. 저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저는 한 7.5만인데 30만 원, 40만 원. 그래서 이게 유튜브로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9년도가 됐죠. 이제 이때도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 그 와중에 64개의 비디오를 제작을 했고 이제 구독자가 갑자기 확 뜁니다. 이제 48.7만 정도 됐고 수익도 다 네. 뭔가 의대에 관련된 내용을 쓴 건가요? 공부, 생산성, 시간 관리 이런 거. 그렇군요. 타임 플래너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공부 자기 얼마나 많이 했고 자기 정리 노트 막 이런 것들. 영국의 미미미누네요. 물론 그런 건 톤은 다르겠죠. 예. 톤은 맞 예, 탤런트가 각자 다르긴 한데 그런 느낌이긴 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예, 공부 유튜버였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104개의 영상을 올렸고요. 104개면 이제 일주일에 2개 정도씩 올렸다고 볼 수 있겠죠. 와, 이 생산력이 미쳤네요, 진짜. 미쳤죠. 와, 예. 근데 그리고 구독자가 이제 130만으로 팍 늘었는데 이때 자기도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채널이 확 커졌죠. 그리고 수익도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제 거의 13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풀타임 유튜버로 전환을 이제 시작을 해요. 2021년부터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영상들, 영상미가 점점 좀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사업화를 하긴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구독자 250만 명이 되고 수익도 46만 달러로 많이 또 증가를 했고요. 2022년도에는 58개 그리고 369만 구독자가 됩니다. 지금은 532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정도씩 느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원래 속도가 점점 붙어가지고 네.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뭐 수익도 늘어나고 근데 주목해야 될 점은 꾸준하게 50개 많게는 100개의 영상을 매년 찍어냈다는 거. 그게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변명하지 않고 꾸준히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나온부도 사실 이렇게 꾸준히만 간다면 1년에 50개 정도 영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더 올려야 되겠다 근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약간 반성하는 저는 반성을 좀 예. 많이 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네. 간헐적으로 네. 비정기적으로 올리는 채널을 좋아하긴 쉽지 않겠다. 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좀 주목할 점은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팬데믹으로 채널이 한마디로 떡상을 했는데 이때 약간 풀타임으로도 전업을 해야겠다라는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몰입을 한 거잖아요. 네. 이제 이 결정 자체가 정말 결정적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뭔가 스스로 내가 이거를 포텐을 가지고 있구나, 나 이거 더 잘하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업으로 아예 뭐 올인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선택은 어렵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뭐 이런 나라고. 거죠. 네. 그죠. 왜냐하면 그죠. 100만 달러 벌려면 더 빨리 가는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네. 본인도 사실 이걸 그러니까 마케팅의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광고 수익이 1억 4천, 5천이 넘어가네? 약간 이런 순간부터는, 그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돈만 보면 그렇고 또 구독자만 보면 또 그런데 사람이 그 자신의 직업을 잠깐 뒤로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저도 디자이너이지만 계속 디자이너를 안 놓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마디로 어떤 인생의 궤적 같은 거예요. 그냥 과거의 나를 부정한다는 느낌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좀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자 이런 도약을 결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저 조금 더 재밌는 포인트는 개인적인 느낀 건데, 네. 이분은 의사라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렇죠. 알고 있기로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첫 인사가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의사 출신 유튜버인데요. 그렇죠. 네,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소셜 프루프를 이제 받고 가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근데 네.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마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의사란 얘기를 초반에 하진 않아요. 오. 500만 넘고 나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나 알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와, 이렇게 의사 출신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또 활용을 한다. 네. 이게 또 재밌는 포인트, 제가 못했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이 수익을 견인하는 영상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공개를 했는데, 본인이 제일 이제 돈을 많이 번 그런 영상이 9가지 패시브 인컴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1100만 조회수 정도가 됐고, 지금 16만 4천 파운드 정도 됐으니까 2억 정도. 하나에 2억. 영상 하나가 2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초보자를 위한 투자 방법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10만 파운드니까 한 1억 5천 역시 이상. 돈 버는 데 관심이 많고 맞습니다. 패시브 인컴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그 주제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이거를 알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웹사이트 만드는 방법이 세 번째 랭크돼 있는데 이것도 6만 파운드 정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가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은 이제 유튜브도 광고 단가가 다르잖아요. 영상마다 그 고객마다. 그 타겟층이 돈을 많이 내는 것에는 광고비가 많이 붙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2.5파운드 정도였대요. 자기한테. 2.5파운드라는 것은 조회수 1000당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광고 비용이 2.5파운드였다고 하는데, 이런 뭔가 돈에 대한 이야기나 인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6, 7파운드로 갑자기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금융 콘텐츠를 막 많이 올리진 않잖아요. 이 사람도. 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 얘기를 많이 한다. 결국은. 네. 아, 그렇군요. 자기가 100만 달러 번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들도 유튜브에 다 공개가 돼 있고. 결국은 그러니까 약간의 주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은 비슷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군요. 돈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잘 벌 수 있는가, 네, 맞아요. 아니면 뭐 콘텐츠로 돈을 어떻게 또 벌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저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벌고자 한다고 하면 진짜 이런 주제를 정하는 거는 좀 중요한 것 같긴 한 생각이 드네요. 영감을 많이 줍니다. 그쵸. 네. 이분이 돈이라는 것에 아주 이제 오리엔트 돼 있다.
그게 되게 저는 늘 계속 놀라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최적화하고 최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하는 게 좋고 금융 쪽 해서 객단가, 그러니까 광고비 단가를 높이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또 뭐 이거랑 약간 배치된 얘기지만 뭐 반대로 해서 그냥 내 전문적인 부분에서 영상을 만들고 그냥 그걸로 브랜딩을 해서 애드센스 수익은 포기하고 뭐 직접 판매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런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건 이제 알리 앞달의 전략이었다. 이것이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정도는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콘텐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죠. 500만, 우리나라에서는 500만 원 나오기 쉽지 않죠. 약간 네, 한국의 신사임당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이분이 하고 있는 컨텐츠나 뭐 그 사람들을 모아가는 게 물론 컨텐츠의 결 같은 건 스타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맞아요. 어쨌든 이 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돈 벌기 방식이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 그런 점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거 말고도 이렇게 되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시켜 주는 것에서 뭐 여기 중에서 이제 차용하시면 되겠죠. 내가 이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이 애드센스는 가장 많이 유튜브 하면 당연히 광고 수익 있겠지 생각했을 텐데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나요? 네, 그거 말고도 11개가 더 있는데요.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나 있어요? 네네. 빨리 가보시죠. 네네. 이제 아마존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파트너스죠. 이것도 뭐 한국에서 많이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 많이 하는 거고 그냥 이분은 하나씩 다 테스트 해본 것 같아요. 아. 유튜브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건 다 해본다. 아 좋네요. 이 어소시에이트는 어느 정도 벌었고 어떻게 벌었죠? 네네. 2018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처음에는 $500 정도, 뭐, 한 년, 점점점 늘어가서 2022년도에는 이제 $40,000 정도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판매되는 것에 한 퍼센티지로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한 1% 정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게 엄청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초반에 이 자기가 쓰는 것들을 그냥 추천을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뭔가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어느 정도 이 사람은 모든 영상에 그냥 쿠팡 파트너스를 다 단 게 아니고 그냥 딱 소개하는 영상에 그걸 추천하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 같은 걸 집어넣은 거 맞죠?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도 이제 뭐 그냥 되게 흥미로운 연예 기사 같은 거 보려고 하면 쿠팡 한번 찍고 와야지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맞아요.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이런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하기 어려운 전략인 것 같고 유튜브 중에서 요즘 사람의 운동 채널, 보통 사람의 운동 채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헬스 관련된 컨텐츠를 하고 자연스럽게 그 운동법과 관련되어 있는 상품을 이 어소시에이트처로 링크로 해가지고 상품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런 정보성 컨텐츠를 관련 상품을 추천해가지고 이 어플리에이트 수익을 내는 이런 식에도 한국에서도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이 증거 기반 스킨케어 루틴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 단어도 되게 저는 재밌다고 생각한 게 그냥 의학뿐만 아니라 그냥 과학계 전체에서 뭔가 약간 이정표가 되는 단어가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잖아요. 그래서 증거 기반으로 자기가 직접 스킨케어 루틴을 뭐 증명하겠다 이런 영상이었고 실제로 자기가 사용했던 그 스킨케어 제품을 이렇게 어소시에이트로 소개를 했던 거여서 재밌었습니다. 광고 수익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 나오네요. 대충 비교해 보면은. 예, 그렇군요. 맞아. 이거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면 더 팔렸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채널 자체가 그게 맞진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뷰티 채널 같은 거에서는 되게 잘 맞겠네요. 뷰티나 운동 이런 거에서는. 맞아요. 예. 그랬군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제휴사 마케팅인데. 이거 어필리에이트가 또 따로 분류되어 있군요. 네. 직접 물건을 파는 것과 제휴하는 것도 따로 되어 있군요. 맞아요. 네, 이 제휴는 또 이것도 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200,000, $230,000 정도 벌었는데 이 직접 메일을 보냈대요. 처음에. 뭐였냐면 에피데믹 사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BGM을 유료로 이제 구매를 해서 저작권에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 네. 지금은 아마 월 $18, $17 정도로 알고 있는데 되게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2017년부터 에피데믹 사운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제 어플리에이트 너네 프로그램이 있더라.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냈고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고스트라는 이제 웹사이트이기도 하고 블로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죠. 거기도 이제 2016년부터 본인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메일 보내가지고 했다고 하고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텍터 있거든요. 약간 뭐 필름 같은 그런 느낌, 케이스 필름 같은 건데 이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자기가 좋아하는 키보드도 뭔가 타이핑 더 빨리 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려가지고 판매를 했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지금 진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제품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그 수수료율을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작으면 10%, 많으면 5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 되게 좋았던 포인트는 자기가 그냥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자연스럽고 뭔가 어거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 네. 너무 쉽다. 그리고 자기가 그 클릭이 일어나고 판매가 된 만큼 돈을 그대로 페이백 받는 거니까 되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아, 너무 똑똑합니다, 진짜. 네. 감탄을 하게 되네요, 진짜. 이걸 뭐 역으로 제안했다는 게 좀 스마트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저도 가끔 어필리에이트 제안 받아가지고 몇 개 어필리에이트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큰 수익은 안 되긴 하는데 예, 이제 좋아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먼저 제안해서 어필리에이트 해보겠다. 이거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은 그 회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 나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라고 이제 한 다음에 콘텐츠 딱 같이 협의해서 맞아요. 딱 올렸는데 거기서 수익을 나눈다. 이거는 사실 그 초보들은 전혀 구사할 수 없는 전략이죠. 네. 그러면. 네. 아, 근데 되게 자연스럽은 게 스폰서십 컨텐츠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딱 그 광고 영상에 대해서 돈 받는 거니까 광고 내용, 영상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그걸 받을 거예요. 네. 그 검수를 받을 텐데 이 어필레이트는 그냥 이 링크를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컨텐츠적인 부분에서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되게 더 쉽고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어필레이트 하는 프로그램 쪽에서, 그러니까 그걸 판매하는 쪽에서 그 크리에이터를 위한 링크를 타고 들으면 오히려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마치 구독자를 위한 혜택처럼 제한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게 특히 뭐 사스 같은 경우가 수수료 50%까지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입니다. 연결제를 하면 연결제 금액의 50%를 이제 크리에이터한테 주거든요. 근데 사스의 경우는 기본 비용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소프트웨어니까. 그렇죠. 마진율이 워낙 좋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도 배달의 민족 안 쓴 사람 찾는 게 되게 화두거든요. 왜냐하면 안 쓴 사람 찾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초기 이제 유저를 얼마에 데리고 올 건지를 이제 보는데 한 10,000원, 20,000원, 지금 몇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비용이라고 치면 꽤 괜찮을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래서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걸로는 돈을 이제 처음에는 그 화면 보호기 아이패드 그걸로 이제 돈을 처음에 벌었다 보니까 2019년도에 37,000달러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의사로 일할 때거든요. 의사 일할 때 시급이 38달러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이걸로 판매가 되면서 돈이 벌리는 걸 보니까 뭐 블로우 마이 마인드 했다.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뭐 그랬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이제 이분은 진짜 어떤 의사의 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의사의 어떤 직업 정신이라기보다는 약간 수치적으로 본 느낌이 더 강하긴 하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점점점 이제 돈이 올라갔고 이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한 17만 달러 정도, 그리고 2022년도에는 23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2억 7, 8천 정도 벌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몽이 이제 작아 보이는 마법이 보이기 시작됐네요. 맞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이제 스폰서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채널 영상에 중간에 갑자기 광고가 막 시작이 되는 경우가 아, 요즘 있어요. 되게 많이 보여요. 저.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터넷 민족인가? 아무튼 그런 네, 그거 많이 걸로 하시죠. 맞아, 많이 하시잖아요. 노드 VPN도 한국 영상에도 많이 나오던데. 맞아요. 노드 VPN 그리고 뭐 스퀘어 스페이스 이런 류들이 주로 이제 광고주였다고 하고 그 영상을 스킵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영상이랑 잘 맞아떨어지게 콘텐츠를 기획을 하면 어쨌든 이것도 링크 통해서 얼마나 전환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폰서십 광고를 이제 6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진정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인플루언서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6개월 정도 사용을 한 이상 사용한 제품만 광고를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미스터 비스트 영상에서도 요즘 자기 거나 뭐 파트너사 거 되게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더라고요. 맞아요. 광고를 너무 잘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광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중간에 네. 1인 기업을 위한 서비스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도 광고 받고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저희 이제 말씀해 라이징 뭐 약간 루키 같은 포지션으로 지금 제일 지금이 제일 싸니까 주세요. 예, 좋습니다. 네. 이 광고비는 보통 책정하는 걸 그냥 저도 궁금해서 이제 봤는데 이제 1000조회수당 15달러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만 조회수면 150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율을 네. 한다고 합니다. 일반 그냥 구글이 붙여주는 애드센스 광고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런 스폰서십 광고를 하는 것 같네요. 아, 그쵸. 되게 좀 더 타겟을 확실하게 잡아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익도 처음에 2018년도에 8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을 때는 이제 $7,000 정도 벌었고요. 점점점 돈이 늘어서 이제 2022년, 2023년쯤 되면 40만, 50만, 한 60만 정도 달러까지 네, 광고로 돈을 벌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참,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네. 그냥 가감 없이 시도를 하고 네. 본인의 채널에 맞지 않는 것을 잘 걷어내고 네. 그런 고민들이 좀 중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5번째는 뭐죠? 이제 팟캐스트인데요. 팟캐스트는 사실 돈이 안 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기는 하죠. 근데 이분 그냥 재밌자고 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팟캐스트 지금 운영하는 게 2개거든요. 하나는 Not Overthinking이라는 많이 생각하지 마. 약간 이 채널인데 이 채널은 B급 채널이네요, 본인의. 네, 네, 그냥 네. 진짜 취미 채널이에요. 네, 네. Not Overthinking은 자기 동생이랑 하거든요. 친동생. 아. 그래서 신동생이랑 그냥 오늘 뭐 이번 주 어땠어? 뭐 약간 진짜 그냥 시답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네. 주변 친구들 데리고 와서 뭐 3명이서 줌콜로 통화하고 막 그런 걸로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하는 이게 좀 메인의 그런 팟캐스트인데요. 딥다이브 알리라는 팟캐스트고 기업가, 뭐 학자, 작가 이런 분들 데리고 와서 사실 돈 어떻게 벌었는지 얘기를 제일 많이 하긴 해요. 요즘에 그게 화두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는 콘텐츠를 저희처럼 이렇게 계속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팟캐스트는 사실 돈이 안 되는 게 맞기는 하고요. 그래서 똑같이 스폰서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이제 메인 비즈니스이긴 한데 스포티파이 기준으로는 일단 세계 상위 1%에 속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다고 하고 근데 이게 돈이 안 된대요. 근데도 실제로 이제 사람을 만나고 좀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팟캐스트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좀 캐주얼하게 되게 깊게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만큼 또 구독자분들도 되게 찐 구독자분들이 더 오시는 것 같아서 팟캐스트 자체는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스포티파이의 하위 그 밑에서 헤매고 있긴 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알리는 이거 좀 뒤에 또 이어 설명드리긴 할 건데 이렇게 자기가 방송인으로서의 자격도 계속 갖춰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방법 같은 콘텐츠도 나중에 VOD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이런 발화 형태는 자기가 직접 등장을 하고 말로 얘기를 하고 지식을 정리해서 전달을 한다. 이게 본인의 탤런트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멋지다. 진짜 멋지네요. 근데 이제 가감 없이 시도를 하네요, 정말. 네. 진짜 가감 없죠. 다 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정신이 좀 혼미하지 않나?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잘 매니지먼트 하니까 가능한 거겠죠. 맞아요. 본인이 이거 좋아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막 맨날 그런 뉴스레터도 저는 오랫동안 좀 봤거든요. 그러면 자기 뭐 지금 어디 가는 비행기 아닌데 뭐 이번 주는 뭘 받고 주저리 뉴스레터가 엄청 길게 오거든요. 근데 자기 어떻게 뭐 사는지를 계속 공유를 해요. 뭐를 읽었고 이런 거. 이게 진짜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들은 자기 모든 일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퍼블리싱 한다가 정답이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그 마케터가 계신데 그분도 투자 크리에이터신데요. 근데 그분도 그냥 나의 일상이 2시간 간격으로 뭔 일이 발생했으면 그걸 다 씁니다. 그리고 블로그가 하루에 막 2개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막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도 그냥 스토리 그냥 막 올리고 계속 뭔가 끊임없이 올려요. 그런 정신을 배워야겠다 생각하거든요. 뭔가 콘텐츠를 올렸을 때 되게 정제된 느낌으로 저는 좀 약간 집중해서 영감을 팍 떠오르면 그렇게 쓰는 습관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B급 콘텐츠를 약간 좀 그냥 모든 순간들은 다 트래픽이야 라는 마인드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되게 많이 배웠었어요 최근에. 이게 정말 어려운 마인드셋이긴 하죠. 네, 맞아요. 근데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것의 당위에 대해서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각자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일상생활의 경험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융합되면서 딱 이건 인사이트야 이건 영감이야 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영감으로 도달하기까지의 그 수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감으로 귀결된 건데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죠. 근데 사람들에게 그 디테일을 얘기하지 않고 영감만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실제로 영감을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셨던 대로 캐주얼하게 내가 나한테 영향을 줬던 그 모든 이벤트들을 공유하게 해서 나와 비슷한 체험을 내 독자들이 같이 하게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트래픽을 모으는데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 영감까지 도달하는 데까지는 기준이 높지만 뭔가 그래도 공유할 만하다 싶은 정보를 찾는 데까지의 기준은 영감보다는 조금 더 낮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끊임없이 이 사람도 보니까 이메일 네. 뉴스레터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공유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태도는 저는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특히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소셜미디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말로 다짐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다짐하는 걸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바로 했으니까 좀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좀 되는 사람이 또 정해져 있긴 한데 그 노력으로 극복할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저희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제 뉴스레터 아까 말씀 여섯 번째 뉴스레터군요. 네, 예. 여섯 번째 비즈니스 모델 뉴스레터인데요. 뉴스레터를 통해서는 당연히 또 이제 광고를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2018년도에 시작을 했고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뉴스레터를 보냅니다. 이름이 썬데이 스니펫이거든요. 자기가 있었던 얘기도 보내고 뭐 책을 냈다, 지금 책을 쓰고 있다, 뭐 이번 주엔 팟캐스트 요걸 들었다, 영화는 요걸 봤고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니 프로덕트가 몇 개야? 아니 지금 근데 이거는 그 광고비 협의하는데도 아마 매니저 몇 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럼요. 지금은 이제 기업화돼서 돌아가는 게 맞고 예. 숨 쉬듯이. 근데 이제 네. 다양한 포맷에서 실험을 해보고 그 매출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아 어디가 잘 되는구나라는 걸 이런 탑 크리에이터도 실험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지 말아야 된다. 또 이런 맞아요. 인사이트를 드립니다. 네. 제가 놀랬던 포인트는 이제 2018년도 시작을 했지만 구독자가 빨리 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20만 정도가 안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뉴스레터가요? 네네, 뉴스레터가. 네. 근데 지금 62만 됐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만에 한 40만이 늘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와.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뭔가 바이럴 루프를 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뉴스레터를 뭐 구독해달라는 얘기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구독이 좀 편하게 될 수 있게끔 많이 띄우기도 하고 홈페이지에서도 막 내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이 된다는 걸 발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뉴스레터는 돈이 잘 되거든요. 생각보다 더. 맞아요. 그리고 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말이 맞네요. 그 말이 맞네요. 네.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는 한 10만 달러 정도 벌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2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아마 3-4배는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과 틱톡도 했었는데 네. 이거는 2023년도에 시작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제 장점을 잘 알리기에는 인스타그램이 좋은 채널은 아닌 것 같기는 하고 짧은 그런 콘텐츠만 거의 올리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는 유튜브가 훨씬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좋았던 것은 그냥 지금은 유튜브랑 뉴스레터 이 두 가지 채널이 메인으로 이제 광고 구좌가 있잖아요. 하면 나 이제 인스타도 해 그리고 틱톡도 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광고주들한테 상향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너네 여기도 할래? 라는 식으로 이제 상향 판매를 했고 그게 이제 첫 해에 한 4만 달러 정도 되는 매출을 올렸던 거죠. 좋아하지 않아서 4만 달러?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 틱톡 같은 경우는 요즘 그 틱톡 샵이 붙어가지고 되게 그 수익화의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틱톡으로 크리에이터가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최근에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숏폼에 맞는 이 알렵다는 조금 더 좀 노잼 지식 크리에이터니까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아요. 저희도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뭐 미스 엑셀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뭐 자기 스타일에 맞아가지고 틱톡 잘 맞는다고 하면은 틱톡 샵 붙이면은 그게 또 이렇게 위에서 말한 어필레이트 광고 수익처럼 크리에이터에게 되게 큰 수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관 상품을 그렇게 그냥 틱톡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최근에 틱톡에서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죠. 말씀드려 봅니다. 네. 유튜브도 유튜브 샵 같은 게 아, 생겼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샵 생겼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유튜브 샵은 좀 그 내가 직접 구축해서 붙이는 거라면 틱톡 샵은 그냥 링크 걸면 되는 거예요? 링크만 걸면 되는 거예요. 아. 틱톡에서 운영해 주는 거여서 크리에이터 아. 입장에서 훨씬 더 부담이 적긴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유튜브 샵은 내 거를 만들어서 붙이는 거라서 아. 조금 더 품이 많이 들어가죠. 아, 그렇군요. 네네. 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알리압달은 그런 류의 제품은 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맞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찾아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500만 유튜버 치고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고 있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제가 계속 감탄하고 하는데 무슨 그래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500만이라고 하면 사실 엄청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대체 시현이님은 얼마나 벌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미스엑셀도 연에 몇십억을 20억을 번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매출이 20억일 때도 있고 수익이 20억일 때도 있는지 그 잘 모르겠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 마진율은 90% 이상으로 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알리압달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지식 네. 크리에이터니까요. 네, 그분도. 맞아요. 네. 그래서 500만 유튜버라고 해서 엄청난 진짜 그런 돈을 버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알리압달의 전략이 저는 약간 이렇게 광고, 그 스폰서십, 뭐 어플레이트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실험을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알리압달이 작정하고 강의파거나 컨설팅만 했으면은 훨씬 더 돈적으로는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알리압달은 좀 이런 광고 모델을 좀 실험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조금 더 대중들에게 다양한 채널로 브라더하게 접근하려고 했던 것에서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쌓인 오디언스한테 내가 작정하고 뭔가를 팔겠다고 하면은 더 확 땡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위험도도 좀 적고 좀 트렌디하지 않고 그냥 좀 꾸준하게 뭔가 스테디하게 계속해서 보아지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냥 제가 그냥 관심법으로 좀 보니까 알리압달도 유명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오디언스를 모으는 데 되게 많은 자기의 역량과 시간을 썼었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스 엑셀 같이 그 강의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적게 버는 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 8번째 이제 제품인데요. 이거 실물 제품으로 생산성 플래너를 만들었어요. 와, 되게- 이것도 이제 한국 그 자기 개발 크리에이터들이 다 하는 것, 다 하는 했네요. 거죠. 다 하는 거죠. 맞아요, 요즘은. 맞아요. 네. 사이드 프로젝트로 네. 만들었고 이게 본인은 많이 팔리진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실제로 저도 알리압달 그런 컨퍼런스가 아니고 웨비나 같은 것들을 몇 번 들어보면 네. 되게 딥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되게 많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주 대중적으로 뭔가 이분 거를 다 흡수하기는 쉽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런 류의 좀 더 뭔가 아주 대중적인 그런 제품들이 팔리진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마진이 정말 짜증나게 낮고, 그러니까 인쇄 비용이 15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달러에 팔았으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항의 댓글이 막 달렸대요. 오마이갓, 이 노트북에 25달러를 청구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 사용자들은 비싸다는 거구나. 나는 남는 거 없는데. 맞아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제품 제작을 처음 하니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그렇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플래너는 다시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키보드, 뭐 가방 뭐 이런 것들은 또 제품으로 시도를 해볼 것이다라고 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1인 기업 비즈니스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보고네요. 없는 게 없네. 진짜 진짜. 내가 지금 뭐부터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네. 좀 하게 되는데. 네. 이 중에서 몇 개 골라서 하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실물 제품 말고 디지털 제품도 팔았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디지털 제품은 고스트 아까 전에 그 블로그 만드는 그 서비스에 있는 템플릿 파는 건데 이건 거의 팔리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죠. 거의 안 462불 팔았습니다. 정도면. 네, 400달러 네, 정도 네, 팔았습니다. 네. 빠르게 넘어가고 이제 이분의 메인 비즈니스인 이제 온라인 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온라인 코스는 실제로 돈을 가장 많이 벌기도 했고 근데 이분도 되게 진짜 다양한 채널에서 코스를 판매하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스킬쉐어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70만 달러 연에 벌었다고 하고 네. 이게 어떤 사이트냐면 한국으로 치면 클래스 101의 구독 서비스와 똑같고요. 강의계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회사입니다. 이제 1분 단위로 해서 3에서 5센트 정도를 정산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온라인 과정을 만들었고 이때 주제는 파이널 컷으로 편집하기 막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자기는 좋았던 포인트는 이거 만드는데 며칠 안 걸렸다고 해요. 그냥 강의 찍는데 하루 정도 소요를 했고 편집자 외주를 써서 며칠 정도 작업을 했더니 한 달에 수천 달러 정도는 계속 들어오더라. 그래서 ROI가 매우 매우 좋은 그런 제품이었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강의를 늘려가서 노션 마스터 클래스라든가 뭐 생산성 클래스 여기 피아노 치는 얘기도 있어요. 재즈 피아노를 얘기하기도 하고 타이핑 빨리 치는 법 뭐 이런 것도 아니 강의도 다 해. 강의도 자기 전문성이랑 관계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하는 것들은 다 해. 약간 노션, 재즈 피아노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정말 다 하네요. 아 지금 강의 또 보니까 재밌는 게 트리플 유어 타이핑 스피드, 키보드 빨리 치는 법 뭐 이런 것도 강의하고 와 야,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진짜 찐이다. 그쵸, 그쵸. 아, 패스트 이거는- 러너이자 진짜 패스트 컨텐츠 크리에이터네요. 네. 이거 엄청 빠르게 배우고 그걸 컨텐츠로 찍어내는 게 탁월한 것 와, 같아요. 정말 근데 대단하다. 내가 진짜 보면서 대단하죠. 감탄하고 있습니다, 네네. 진짜. 아 진짜 생산성 장난 아닙니다 이분 진짜. 우와, 정말 진짜 이, 네. 이 내가 얼굴을 딱 내놔서 팔릴만 하면은 일단 다시 대우해본다. 이 이 마인드를 진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는 지금.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스킬쉐어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케팅 퍼널 중에 하나로 사용을 했던 것 같고 어쨌든 다른 이제 플랫폼이니까 거기로 들어오는 게 이쪽으로 오잖아요. 들어오는 네. 구독자들이 그래서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대중적으로 뭐 피아노도 한번 쳐볼까? 뭐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피아노 이렇게 웃기냐?
그리고 아니 이걸 왜 강의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제목도 좀 재밌죠. 뭐 네. 프로처럼 치는 방법. 아하 그렇구나. 아, 이게 제일 안 팔리긴 했네요. 수치 보니까. 아, 그쵸. 네. 알리압달한테 제집 피아노 네. 배우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네. 아 근데 너무 재밌네요. 이 시도를 했다는 거 자체가. 그쵸, 그쵸. 네. 근데 이분의 의사결정은 진짜 오로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미세의 약간 교양 있는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게 저 되게 웃겼던 게, 네. 웃겼다기보다 그냥 재밌는, 네, 흥미로운 포인트였던 것은, 이제 음. 스킬쉐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시도는 이제 당연히 그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룰을 바꾸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율을 바꾼 거예요. 그 수익률 분배 제도 같은 것들을. 그렇다 보니까 돈이 점점 적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2022년도에도 적게 들어왔고, 2023년도에는 또 절반으로 떨어졌대요. 아하. 네, 예. 그래서 점점 이제 플랫폼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주요했던 포인트고요. 플랫폼 리스크가 있었군요. 역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스킬쉐어에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축하고 막 돌리는 데 들어가는 서버 비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어마어마해서 이 뭔가 크리에이터한테 많이 나눠주는 걸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제 알리압달도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그 플랫폼 강의 비즈니스의 좀 핵심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용은 많이 드는데 그 크리에이터한테 많이 디펜던시가 걸려 있으니까 플랫폼도 힘들고 크리에이터도 불만이 이제 많이 못 나눠주는 거.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저도 이제 자체 강의 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블로그를 썼는데 되게 많이 호응을 해주셨고 저희도 다 플랫폼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는 걸 선택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기는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역시나 알리도 그것도 이미 해봤네요. 맞아요. 그래서 스킬쉐어 자체는 자신의 그런 강의를 좀 찍먹해 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홈페이지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비싼 강의를 사게끔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스킬쉐어 이후에 이제 자체 강의 사이트 이제 오픈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비즈니스 모델이 좀 정립이 많이 돼요. 뭐냐면 이제 두 개의 강의를 처음에 오픈하거든요. 2022년도에. 네. 첫 번째 게 뭐냐면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방법. 좀 이것도 재밌긴 하죠. 그래서 이게 149달러거든요. 이걸 좀 라이트한 버전으로 판매를 했고 이제 메인 비즈니스인 파트타임 크리에이터 프러너라는 거를 만드는데 크리에이터 프러너. 네. 말이 새로운 단어네요. 맞아요. 네. 솔로프리너, 네. 맞죠? 크리에이터 프리너,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이제 그 풀타임으로 의사를 했고 파트타임 유튜버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좀 차용을 해서 파트타임 유튜버 뭐 그런 코스라는 것들 좀 메인으로 밀고 있습니다. 깔 수가 없네. 그건 완전 맞는 말이죠. 음. 파트타임으로서 어쨌든 100만까지 가신 분이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패키지는 파트타임 유튜버 패키지에 이제 전에 있었던 그런 뭐 강의라고 볼 수 있는데 799달러 정도였고요. 이때 이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는 VOD 강의예요. 커뮤니티에 뭐 접속할 수 있고 뭐 플레이북이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장학금 제도를 처음부터 차용을 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스킬쉐어가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거의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만 내면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줘요. 이게 아마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병준님도 학생들 대상으로 할인해 주시죠? 네, 대학생 대상 할인해줘요. 이게 정확히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학금이라는 게?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메일을 보내고. 무료로? 전 무료로 못하는데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미국엔 이런 케이스가 꽤 있더라고요. 정말 좋네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내 강의는 일단 뭐 네가 뭐 보내면은 내가 무료로 제공해줄게 이렇게 이걸 장학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맞아요. 네. 지금도 똑같은 뭐 제도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요. 내가 꼭 들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어.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그 폼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그렇죠. 네. 이제 파트타임 유튜버라는 이제 메인 비즈니스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되게 좋았는데 네. 퍼널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가 파운데이션이고 이건 1달러입니다. 1달러짜리고 4시간짜리 강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달러짜리 사봤어요. 사서 봤는데 그 템플릿도 주고 어떻게 세팅해야 되고 뭐 카메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먼저 하는데 요즘 그런 마케팅 그런 뭔가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1달러라도 먼저 결제하게 만들어서 페이드 유저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개인 정보를 받아야죠. 맞아요. 네. 근데 또 돈 내고 안 내고 완전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1달러짜리 이제 코스가 하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두 개가 메인인데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메인인데 아카데미라는
코스고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1달러짜리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전환이 되는 걸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995달러예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고 이게 그리고 세 번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건 이제 엑셀러레이터. 레벨 3가 엑셀러레이터인데 이 대상자는 구독자 10만 이상이 된 사람들이 들으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가 좀 독특한 특별한 그런 코스들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강의나 모듈 같은 거 그냥 다 참여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것도 있는데 네. 여기서 좀 특별하게 제공이 되는 거는 커뮤니티에서 약간 코스 뭐 학원처럼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에 팀이 있는데 이렇게 엑스큐션 오피스 아워라는 걸로 해서 시간표가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월요일에는 그냥 제너럴 매니저에 대한 이야기, 화요일에는 마케팅, 뭐 소셜 미디어, 뭐 수요일에는 웹사이트 SEO, 목요일에는 유튜브, 뭐 이런 식으로 강의가 매주 열리는 상시로 열리는 강의가 있거든요.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알리압달이 매번 피드백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 아마 코치진들이 되게 뭐 빵빵하게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엑셀러레이터는 5,000달러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액세스를 할 수 있는데 썸네일부터 해서 제목이랑 그 영상 전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피드백을 수시로 요청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1년 동안 진짜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하면 엑셀러레이터를 뭐 구매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안에 퍼널이 정말 아름답네요. 1달러 파운데이션 거의 1,000달러 한 130만 원 정도 되는 아카데미 그리고 5,000달러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엑셀러레이터 수준별로. 진짜 배울 게 많네요. 이거. 네, 그쵸. 이 상품 설계에서 되게 배울 게 많네요. 지식 네. 판매할 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매출을 지금 현재 당시의 매출을 알 수는 없는데 일단 200만 달러 이상으로 이제 매출이 난 걸로는 알려져 있고요. 작년에는 얼마나 벌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20억 넘게 벌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뭐 상품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잘 설계되는 게 맞고 특히 또 5,000달러 서비스도 세격보다 더 싼 것 같네요. 네, 해주는 게 많아 보여요. 되게 많은 코치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 5,000달러면은 뭐 이제 670, 700 정도 한다는 금액인데 그게 연간 액세스인 거고.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라인도 들어가고 1대1 리뷰도 해주고 무선 이메일 지원도 해주고 뭐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강의 같은 것도 매주 들을 수 있고 안 할 이유가 없다.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퍼준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강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크리에이터 분들과 동일하게 코트 코스를 운영을 했어요. 12번째 비즈니스 모델이죠. 네네. 근데 네. 지금은 코스트는 하진 않고 있고. 코트 안 해요, 이제. 네,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코비드에 또 역시나 혜택을 입어서 탁 이제 200만 달러 정도의 이제 매출이 견인을 했었고. 네. 가장 근데 리소스랑 그런 시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3년 동안 코트를 7개를 만들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4주에서 6주 동안 라이브 줌으로 알려드리고 뭐 그런 피드백하고 워크숍하고 이런 동일한 구조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아니 안 한 게 없다고 볼 것 같은데. 알리압달 한 3쌍둥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리압달 1, 알리압달 아니 2. 이거 말고 다른 걸 또 할 수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또 지금 하게 되는데 그렇죠. 코호트까지 했다. 코호트로도 200만 달러가 일단 벌리는군요. 확실히 근데 코호트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고 오디언스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빠른 매출을 형성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되게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약간 코치진들에게 좀 맡기고 나는 VOD나 뉴스레터처럼 좀 자동으로 이렇게 복제 가능한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떡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품이 들어간 많이 좀 오디언스가 많이 모인 크리에이터들은 그쪽으로 다 가시는 것 같아요. 뭐 신사임당님 저희 얘기 많이 하지만 신사임당님도 VOD나 이런 쪽에 제작 많이 하시고 디렉션에 집중 많이 하시고 보통은 앞서서 최상단 퍼널에서 좀 그 오디언스를 모으는데 더 집중을 하시는 편이고 운영과 뭐 교육 프로그램 만들기 그리고 휴먼 터치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다 가는데 이분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아까 전에 그 5,000달러는 그렇게 비싸지 않게 네. 느껴졌었잖아요. 네. 근데 반면 코호트는 2,000달러까지 올렸거든요. 돈이 잘 벌리니까. 근데 이거 2,000달러 값어치 하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좀 뭔가 유튜브 리뷰 같은 게 있어요. 2,000달러 진짜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얘기들 좀 구설수에 살짝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저항이 강의 비즈니스에서는 되게 큰 리스크를 담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고객들을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크기에 맞춰서 가격이 설정돼야지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괜히 그리고 한국에서는 나락갑니다 이러면. 예,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정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더 많이 퍼주는 형태로 이제 점점 맞아요. 되지 않았을까. 그 지식창업은 그 가격이라는 변수를 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또 리스크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업가 입장에서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익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하면, 네. 2017년도에는 이제 수익이 나지 않았고요. 2018년도부터 수익이 났는데, 이제 2020년도에 100만 달러를 이제 달성을 했죠. 이 사람이 26살 때 일이고요. 그리고 비용을 다 공개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2022년도 것만 말씀을 드리면 460만 달러의 매출을 냈고, 이제 비용으로 250만 달러 썼어요. 그래서 남은 돈은 200만 달러 정도 됐고, 이때 그 수익의 목표가 350만 달러로 잡았는데 그거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40억 목표를 했는데 한 25억 했다. 뭐 이런 네네. 얘기죠. 진짜 그러네요. 진짜 500만 유튜버 치고는 그렇게 많이 못 벌었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그쵸. 네, 국내에서도 사실 뭐 40억에 대한 케이스도 있었고 다른 분들도 그런데 어쨌든 그쵸. 신기하네요. 이거. 저번에 소개드린 티아고 포르테도 훨씬 더 많이 벌거든요. 네. 알리가 그 강의에 집중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맞아요. 제가 딱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핵심이 딱 그건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 스폰서십 같은 데나 뭐 이런 애플리에이트나 뭐 그리고 애드센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해요. 사실 저 그 크리에이터 관련돼 가지고 저는 강의하라고 했을 때 제일 그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그냥 이런 지식 크리에이터, 노잼 크리에이터는 그냥 직접 판매에 집중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광고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알리는 유명해지고 싶어서인지 뭐 때문에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광고 수익 비즈니스를 여러 개를 했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이 안 돼서 수익이 적게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알리는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명예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뭔가 가치를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봤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해서 있는 돈을 다 벌자 이런 느낌인데 선택과 집중을 네. 오히려 못한 게 아닌가. 그렇죠. 맞죠. 네. 선택과 집중 오히려 못한 거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의사 결정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중에 이제 반성편이 나오거든요. 이따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00만 달러를 목표로 달려왔잖아요. 20대 때 100만 달러 벌겠다. 이제 26살 때 이제 달성을 했고, 27세 이후부터는 이제 매년 200만 달러, 20몇억 정도를 이제 벌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 새로운 굴을 파놓은 게 영상 편집 에이전시거든요. 본인 직접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헤이 브랜즈라는 에이전시가 있고, 그거랑 비슷해요. 그 프로덕타이즈드 서비스 하셨던 브렛 윌리엄스랑 매우 비슷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월 구독제고요. 3,00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1만 달러짜리 플랜이 있고 뭐 14,000달러짜리 플랜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가 됐네요. 맞습니다. 네. 웬만한 크리에이터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다 하고 안 있으니까 하는 건 없다. 여기 백화점에 오셔가지고 네. 한번 살펴보시고 원하는 거 여러분들 시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알리의 반성편인데요. 예, 레슨런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분이 자기 반성이나 회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영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 I failed 이런 영상도 있고요. 근데 어떤 거였냐면 자기 크게 느꼈던 거, 자신이 행동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살펴봤지만. 네. 근데 이 시간을 중간에 텀을 두지 않고 했다는 게 제일 아쉬웠던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계속 실행을 엄청 빠르게 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뭔가 회고하고 뭐 반성하는 포인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가 똑똑하기도 하고 혼자서 다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도 하고 코딩도 했거든요, 이분. 그래서 첫 번째 사업 그 식스매드를 만들 때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 공략집 자체 자기를 완전히 이제 밀어넣은 그런 플레이북을 만드는데 엄청 집중을 했다고 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크게 느꼈던 거 뭐냐면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재무 같은 거 전혀 몰랐는데 단어 자체를 몰랐대요. 그냥 개념이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자기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배웠을 텐데 몰랐던 거를 새로 알지 않으려고 했던 게 굉장히 이제 아쉬웠던 포인트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코칭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데 이제 비용을 들이는 거를 연 5만 달러 정도 코칭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했고, 이 자기가 미리 알았다면 19살 때부터 이 5만 달러를 썼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그 세상이 복잡하고 개인의 그 생산성 능력이 커지면서 배워야 될 게 정말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배우는 시간을 최소한 압축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알리 압달이 제일 잘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 나름대로 훈련된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돈도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부 다 혼자서 하려고 했다는 게 가장 그냥 힘들었다고 해요. 오버웨임드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었는데, 이제 운영, 물류, 뭐 부기, 회계, 그렇죠. 세금 신고, 그리고 코딩, 그 사회생활, 그리고 그 심지어 의대 생활, 의사 생활을 같이 했다는 게 장난 아니죠? 엄청난 헛슬러죠. 엄청난 헛슬러죠. 네. 위임하는 게 어려워요. 이 사람도 그 압도돼서 반성했지만 사실 맞아요. 돌아가서도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저희도 이제 1인 기사 기업을 운영하다가 더 이상 1인 기업으로 좀 운영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시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요즘에 그런 고민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위임해야 될까? 뭐 이런 게 자연스러운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너무 바쁘게만 하다 보니까 주변 좀 둘러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분이 후회하는 게 이제 어렸을 때 비즈니스와 비슷한 그런 책만 읽기라도 했다면 이런 걸 겪지 않았을 텐데 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챗 GPT도 있고, 우리가 이제 문제 삼아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로 봐야 되는 거는 뭐를 모르는지를 빨리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간 당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칭 서비스를 이용한 거가 맞긴 한데, 우리도 요즘에는 이제 GPT한테 우리가 뭐 모르는지, 어떤 저 전문가는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 그걸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어보는 단계까지만 넘어도 이 시간을 매우 아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요즘 시대는 진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시기예요. 그걸 즐겁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 너무 사람들이 오버웰드 되거나 포모를 느끼는 거에서 기분만 불쾌해지고 끝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배우면 엄청 집착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 지금도 팟캐스트 엄청 많이 듣고 막 자기가 읽었던 책들 홈페이지 가면 다 요약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막 뉴스레터에서도 이 좋았던 문구 계속 공유하고 그러는데, 약간 배움 중독자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이런 자기는 더 빨리 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약간 인생을 그냥 풀로 채워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배우고 그런 거에 되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주변에 5사람의 평균이 뭐 너의 뭐 연봉 평균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 사람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았어요. 뭐였냐면, 요즘 시대에서는 꼭 그 주변에 진짜 실제 친구 5명을 두지 않아도 된다. 유튜브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좋은 거 되게 많기 때문에 계속 그걸 들으면 된다. 그럼 5명을 좀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되게 좋은 포인트였어요, 저한테.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이네요. 그 온라인으로 인해서 내 직접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슷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온라인에서 커뮤니티를 이루는 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거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의 재정적 자유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아가려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선택들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표현이 재밌었던 거는 두뇌의 빈도를 조정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확한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 재정적인 목표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려면 그런 사람 주변에 둬야 되는데 주변에는 의사나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 환경에 이제 처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유료 커뮤니티 같은 데를 가기도 하는데, 이런 뭔가 팟캐스트 계속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저희 팟캐스트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거 들으면서 채워 나갈 수 있다. 너무 좋은 포인트죠. 저희처럼 좋은 팟캐스트를 들으시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죠?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네. 알리압달이 정말 그냥 그 1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백화점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내 비즈니스에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여러 번 방송했지만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이 건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서 뭔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일단 보시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시연님이 제시해주신 이 배움에 대한 토론으로 좀 진행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토론 주제로 가져온 것은 크게 주제를 잡은 배움인데요. 저희가 이제 주제를 좀 더 좁힌다고 한다면 뭔가 성공하기 위한 배움,
그리고 그 속도를 더 높이거나 그 시간 단축하기 위한 그 배움에 어떤 것들을 뭔가 하고 계신지 그 얘기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뭐 요즘에 특히 뭐 관심 있게 배운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시청하시는 채널이나 뭐 그런 것 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죠. 저는 역시 챗GPT와 생성형 AI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챗GPT 생성형 AI 관련된 유튜브를 찍었을 때보다 1년 지금 지났을 때 엄청 많이 배웠고 새로운 관점이 많이 생겼고 프롬프트도 훨씬 잘 쓰고 도구도 많이 더 잘 쓰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게 계속 쏟아지고 있고 인간의 인지 능력보다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누구나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약간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AI 분야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빠르게 배우고 그걸 잘 적용하고 내 걸로 잘 소화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움을 하는 방법까지 저는 이어서 하자면은 저는 그냥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배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용이 구조화되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이 주제로 유튜브를 만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알고리즘들이 이것들을 향해서 좀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정보도 나한테 모이게 되고 그걸 내가 소화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보고 또 사람들이 댓글로 주거나 아니면 뭐 강의 제안을 하거나 해가지고 또 그 주제와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는 게 요즘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배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알리압달 원래 좀 좋아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부분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와닿았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도 이거 1인 기업 준비하면서 훨씬 많이 배웠다니까요. 맞아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솔직히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았고 네. 성공의 요소도 우리가 말하면서 되게 우리 거에 이런 거 적용해봐야지 이런 거 되게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저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배웠어요. 영감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궤적을 그려왔구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더 와닿게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좀 그렇지만 이런 걸로 좀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저희 거에서 영감받아서 써보시고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블로그 만들었다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들어가서 또 댓글도 달아드리고 같이 생산자 대 생산자로서 같이 이렇게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유튜브 댓글 달 때 여러분 링크 달면 유튜브에서 댓글 안 달리거든요. 그냥 블로그 이런 제목으로 하고 있어요라고 하시면 알아서 검색해서 들어가서 볼게요. 그러니까 꼭 남겨주시고 같이 생산자로서 우리 같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조씨님은 또 요즘 뭐 관심 있는 주제나 뭐 배움에 대해서 또 코멘트 하실 거 있을까요? 제가 요즘 관심 있는 주제는 아무래도 자본주의 관련된 것들과 M&A 관련된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내부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솔로프리너 랩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업 인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예 모르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사이트 프라이스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한 뭐 1억이나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그 많은 이커머스 웹사이트들을 내가 그냥 구매하고 그냥 되게 인수할 수 있더라고요. 쉽게. 좀 예전에는 0에서 1을 만드는데 조금 더 관심이 많았다면 요즘은 3에서 10을 만드는 데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같이 공부를 하는 변호사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인수 관련된 내용들도 같은 보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첫 비즈니스를 우리가 구매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너무 재밌는 포인트인 게 어쨌든 우리가 뭔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업의 가치 평가는 매우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그까지 가지도 못하는데 네. 기업이 어떻게 가치가 매겨지는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떤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지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는 이 개인들이 예를 들어 뭐 파리바게뜨 도남점을 산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되게 잘 모르거든요. 근데 국내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파리바게뜨 도남점을 내가 차려야지 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몰 비즈니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기업들, 그러니까 소규모 스몰 비즈니스를 인수해서 5개 정도 업체를 차려가지고 거기다가는 지점장을 다 박아 넣는다. 그러면서 매출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가 하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한마디로 개인 단계에서 하고 계시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자본주의가 좀 덜 연근 사회거든요. 저희 나라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공부를 하는 쪽으로 좀 요즘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뉴스레터에서도 그런 주제가 많았군요. 조신 뉴스 콘텐츠를 만들면서 네. 배우는 걸 실천하고 계셨던 거군요. 엄청 그렇죠. 제가 배우려고 하는 것도 많이 크죠. 음. 네. 그렇군요. 맞아요. 이게 선진국이랑 좀 후진국이랑 나눌 때 그 금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깔려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네.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에 네. 되게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제조가 아직 베이스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만들어야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네. 미국은 이제 금융을 조절하고 딸깍질로 맞아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을 맞아요. 누가 쓰더라고요. 맞아요. 주식 시장도 엄청 발전해 있고 그리고 뭐 주주 환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문해가 잘 돼 있는데 국내는 아직 국내는 한마디로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되게 신뢰를 못 해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다 막 왔다 갔다 변동하려고 맞아요. 그러고 무조건 중소형수 떡상 가자 이것만 외치고 있는 사회인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주주 환원도 잘 돼 있고 주주 뭐 대비도 잘 돼 있고 여러모로 그 기업을 키우면은 사람들이 좀 되게 우리가 나눠서 같이 해야지라는 것도 있고 범죄에 대한 어떤 그 대비도 너무너무 잘 돼 있는데 국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자본주의라는 데 시스템이 정말 아직 연결지 않은 부분이 많이 큰 것 같다. 이 얘기도 나중에 네. 진짜 꼭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네. 크리에이터로서 네. 1인 기업으로서 알아야 되는 그런 자본이나 네. 금융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런 것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종류의 그 금융이나 뭐 파이낸싱 같은 것도 주시님도 알고 계신 것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 회사들도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네. 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알리압달은 주변 5명을 이제 뭐 팟캐스트로 채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렇죠. 이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 완전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에 돈을 쓰는 걸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저 비싼 커뮤니티에 누가 가지? 왜 저기다 돈을 버리지?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가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한테 그런 생산 수단 자체가 있다. 그럼 그게 투자로 바뀌기 때문에 네.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좀 좋은 많이 드는 것 얘기였네. 같아요. 안 했으면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바뀌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뭐 집을 이사하거나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이렇게 하는데 가장 나쁜 것이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그런 식으로 변화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알리압달의 이야기를 통해서 1인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좀 살펴봤고 배움에 대한 얘기도 해봤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